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양 갑 지역에 있는 행사장에서 인천시당의 신년 인사회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 인물이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면서 우리 잘해봅시다,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잠깐 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이곳 계양은 수준이 높은 곳입니다. 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주십시오. 자, 다름 아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인천시당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어깨 동무도 하고 손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어요. 자,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이재명. 이렇게 청중들이 이야기했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조연산 변호사님, 원희룡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원희룡 전 장관이 돌덩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글쎄요, 아마 국민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쪽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생각할 수 있지만 야. 다른 한쪽에서는 아마 용산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허허.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뭘까요? 지금까지 한 것이 주된 말들은 모두 다 이재명 때리기였습니다. 허허. 정권 출범 이후에 한 것이라고는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는 공격수를 자임했던 것밖에 없는 분들이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도가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일거수일투족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없던 인기도 생길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아이고야. 거기에 비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경우에는 수사 상황이 일거수일투족 보도가 되었죠. 예. 상대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악마화하는 프레임을 허허. 갖출 수가 있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불체포 특권 포기 같은 예. 의원 정수 지르기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이 되었는지가 의문이죠. 불체포 특권의 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정책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님, 야, 이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굉장히 이게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지금 돌덩이다. 돌덩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예. 뭐 돌덩이가 좋은 비유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뭐 마음속에 돌덩이 하나 있다 그러면 마음이 아이고. 무겁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걸 다 떠나가지고 모든 걸 다 떠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과연 그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에서 출마할까? 아, 저는 그것부터 사실은 의문인 의문이다. 게 예.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예. 이재명 대표의 상대가 누구였냐면 윤형선 후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이름값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네.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때 44,289표를 얻었고 예. 윤영선 후보는 35,886표를 얻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8,400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아, 그때 8,400표 차이밖에 안 났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 만약에 이번에 예. 그 원희룡 장관이 후보가 돼서 예. 개항을에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은 윤영선 후보보다는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예.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 원희룡 장관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도 개항을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고가 없는 그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대결을 벌였을 때 과연 민심이 어떻게 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에게는 개항을이라고 하는 지역구가 그렇게 좋은 지역구가 아닐 수도 있겠다. 거기에다가 예. 조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당대표가 그 패배를 하면 아무리 많은 데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타격은 상당히 있을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봐도 예.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법 리스크잖아요. 사법 리스크. 그런데 그 어허. 사법 리스크가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지는 순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보다 더 안전한 곳을 택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추측도 좀 들기 때문에 네. 과연 이른바 명룡대전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요, 구자홍 차장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사실상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본인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이 아닌 다른 데로 출마를 하게 되면 아이 저 봐라, 저 원희룡 무서워서 저 도망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인천 계양을에서 또 한 번 도전을 하자니 야 이거 이러다가 원희룡한테 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도 들 것이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예. 고민을 앵커께서 지금 대신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예. 저는 이재명 대표는 퇴로가 지금 하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퇴로가 하나 있다. 네, 지금 당 대표기 때문에 예. 이번 총선은 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그래서 총선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나는 지역구는 다른 후배에게 물려주고 전국 선거를 지휘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는 겁니다. 불출마. 네. 아, 그리고 지금 아직 예. 뭐 준연동형이냐 아니면 병립형이냐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비례대표를 통해서 손쉽게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명분 어떻게 이 국민들의 오해와 그런 그 비난을 피하면서 자신의 금배지를 지킬 것이냐 이 예.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뭐 개항 출마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고민은 이미 접은 지가 오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4월 10일 총선에서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